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전 청와대 특감반 검찰 수사관의 죽음을 둘러싸고 의도가 뻔한 세력들이 몰려들어 고인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고인은 김기현 비리 의혹 사건과는 전혀 무관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수많은 의혹을 쏟아낸 이들 중 누구 하나도 반성하는 사람은 없는데요. 오히려 일부 야당은 고인에 대한 애도와 안타까움의 표현조차 감성적 선동이라고 폄하하고 사건을 오도하는 이들을 향해 제시된 증거에 대해서는 출처 논란으로 몰고 가며 자신들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는데 이용하려 들고 있습니다. 진실과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청와대와 여당을 공격하고 헐뜯는 데만 골몰하는 이들에게 고인은 또다시 모욕당하고 있는 셈인데요. 본질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비리 사건을 하명 사건으로 만들려고 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일 이상한 것이 하명 수사가 정말 위법한 수사이냐. 대통령이 경찰한테 이거 한번 수사해봐라고 말 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있었다 하더라도 예, 그건 적법한 거 아닌가. 그다음에 그 지금 그 당시 이제 선거 5개월 6개월 전에 하명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 개입의 의혹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총선을 4개월 5개월 앞둔 올해 그때보다 한 달 정도 짧은 지금 상태에서 검찰이 청와대를 수사하는 것은 이것은 선거 개입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한정된 정보를 손에 쥔 채 선별적으로 흘려가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온갖 의혹을 생산하며 부풀리고 왜곡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김기현 비리 의혹 사건과 울산지검 정관 변호사 유착 의혹의 핵심인 고래고기 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 중 극단적 선택에 이른 고인의 사망 사건까지 이들 사건 모두 철저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검찰 수사는 선택적 수사,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비판 속에 있는데요. 다시 한번 검찰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이 사건들의 본질은 과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유력 정치인 측근 비리 사건이며 지역 토호와 결탁된 검찰 비위 사건입니다. 여기서 사라져버린 게 실제 비리가 있었는가. 아, 그렇죠. 예. 김기현 측근들. 전 울산수장에 관한 한 세 가지 종류의 의혹이 있었다고 그렇죠. 하는데 예. 그 비리가 진짜 있었냐 없었냐가 사라졌어요. 이게 사라졌어요. 예. 그리고 이 비리가 뭐 무혐의 결정을 하면서 검찰 쪽에서 이거는 실패한 수사냐 아니면 실패하기로 작정했던 수사냐. 실체적 진실은 사라지고 과정만 가지고 다투고 있다. 검찰이 일방적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고. 검경 수사권을 갑니까 이러다가? 마찬가지로 저 거기도 연결이 돼 있다라고 예, 보고요. 오늘도 검찰과 특정 정치 세력들이 비리 사건의 하명 사건의 프레임을 더 씌우려 드는 동안 권력형 비리와 검찰 비위 당사자들은 대한민국 법치와 대한민국 국민을 비웃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더 이상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등 정권 핵심을 겨냥한 수사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검찰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강경 메시지가 나오고 청와대도 검찰이 피해 사실을 언론 등에 흘리면서 수사 프레임을 만드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두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들을 줄줄이 소환할 예정이어서 정권 핵심과 검찰 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며 이전 정권의 적폐청산을 이끌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칼을 겨누며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는 건데요. 이는 어느 한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하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는 것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현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윤 총장의 소신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전후해
피해 사실 공개 금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하라.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진술에 의존해 압수수색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등 연일 검찰에 대한 엄중 경고에도 검찰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5일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내정으로 검찰의 수사 강도와 속도가 더 높아지고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추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할 경우 인사권을 행사해 윤 총장의 수족을 자르고 현 수사 라인을 사실상 해체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 수순으로 가야 맞는 거죠. 제가 당대표 하실 때 원내대표로 같이 모셔봤지 않습니까? 네. 아, 고생했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강단이고 고집이세요. 그것만. 예. 그건 그러니까 그런 것 이분 같습니다. 갖고 있는 소위 그립감이랄까? 장악력. 장악력.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을 100% 활용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비전, 가치를 구현해내는데 아마 전력을 다하실 겁니다. 윤석열 총장께서 그 이전의 장관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신임 장관이 오면 누가 수사 라인에서 밀려날지 벌써부터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에 검찰도 수사를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간 검사장을 비롯한 검찰 인사권에 검찰총장의 입김도 상당 부분 반영됐으나 이번에 윤 총장 완전 배제를 장담할 수 없다는 예상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윤석열 총장이 더 바빠졌다는 이야기인데요. 원래 스케줄대로 시간 조절해 가면서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해나가던 윤 총장이 허둥대기 시작한 겁니다. 한마디로 스텝이 꼬인 건데요. 서서히 일정을 조율해가며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의 의도가 힘들어진 거죠. 또 자신의 검찰총장 권한도 법무부 장관 지휘권 발동으로 제한되게 될 테니 검찰 구태타로 대한민국을 검찰 정국으로 끌고 가려던 검찰 공화국의 꿈이 그야말로 한여름밤의 꿈, 일장춘몽으로 끝나버리고 말게 됐습니다. 본 방송은 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양지열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장용진 기자, 우상호 의원의 방송 내용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정 의원의 12월 8일자 브리핑 내용을 인용하여 제작하였음을 밝힙니다.